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일 올해 첫 번째 영상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뉴욕 증시 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에 대한 부담으로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한 번 정도는 경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미국의 경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엮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좀 너무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하다 보니까는 좀 과하게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평가들 때문에 내년 1분기 한번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좀 고르지 못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 1분기에는 고점 한번 찍고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작년 말에 많이 나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여전히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내년 3월 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86.6%를 기록을 했으니까는 이 부분이 크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야, 이거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이 돼가지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에 반영이 되겠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65달러로 마이너스 0.1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자, 그럼 미국 말고 다른 곳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우리는 중국 쪽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중국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자, 인민은행 경기 부양과 위안화 안정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작년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작년 말부터 경제 살리겠다고 채권 발행 많이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들 살리겠다고 이 풀어주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언제부터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황은 좋아지겠구나 정도로 이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 부진이라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마카오 카지노 12월 매출 433% 증가, 돈 풀릴 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정도로 중국의 현재 상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안 쓰는 것뿐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국 역시도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AI 쪽이랑 엮여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엔 더더욱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삼성 뭐 AI 가전 관련해가지고 곧 있으면 신제품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반도체까지 엮였을 때 얼마의 순이익이 기대가 된다. 반도체만 11.5조고 다양한 부분 합치게 되면 그 이상 올해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삼성전자, 야, 2023년은 좀 아쉬웠지만 24년에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노려볼 수가 있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이 부품 배터리 배제를 미국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모델 43개에서 19개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스용 판매 이외에 미국 보조금 받는 한국산 전기차 모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반사 이익을 누가 받겠습니까? 중국이랑 크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여기에 반사 이익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품 다변화로 인해서 한국의 이 배터리 부품 생산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반전의 시작이 이러한 내용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하기에는 이거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TSMC가 파운드리 쪽으로 잘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건 뭐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탁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 배터리 설계 업체들 얘네들이 좀 되게 애매하게 이 종목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면은 좋겠지만은 안 되더라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토양상 제 3업체가 한번 등장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 관련으로 한번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다면은 주목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테마들도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하늘길도 청신호, 국제선, 여객 수요 성장 전망 얘기 들려오면서 여행 관련 테마, 투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호텔 카지노 관련으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 없어서 치료 또 연기, 암 환자들 분통 얘기 들려오면서 독감약, 해열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동제약이 설비 공정 개선 작업하다가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의 이 공급 부족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물값 안정화가 보여지고 있다라는데 식품사 웃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매 단가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판가가 쉽게 내립니까? 고점에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원재료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벌어지는 스프레드가 다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큼 돈 더 많이 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회사들 판가 많이 올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자면은 지금 태형건설 워크아웃 시장 충격 제한 연초 ABCP 거래 주식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 80조 이상을 뒤에 대기를 시켜가지고 이거 터지는 거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터지면 단순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엮여 있는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진짜 도미노처럼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현상 유지하겠지만 한동안 이 관련된 파장 때문에 관련 업계의 실적이 올라가는 게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건 조심을 하시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 역시도 다음 누구냐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지금 당장은 좀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도 배제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올해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수급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보셔라. 자,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되게 조금이지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다? 저항을 돌파했어요.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이 저항 돌파한 시점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산하면은 일단 원전 쪽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현재 남아있는 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폴란드의 정확한 결과가 이제 신년됐으니까 올해죠. 예, 올해 이제 한번 진행이 될 것이고요. 폴란드 다음은 체코에서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집트를 필두로 하고 있는 중동 쪽에서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기선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써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도 되는데 이 중동 지역에
수주에 현재 K원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집트 엘다바 원전 3조 계약, 사우디 12조 프로젝트 추진 요 관련 내용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수주전에 참여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단 굉장히 큰 호재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이 미치는 이 부분이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미국과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 이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슈퍼파워는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폴란드전, 제3의 폴란드전이 또 한 번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보다 기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대형 원전 다음에도 SMR 수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선점을 위해서 현재 제조 공장에 1조 이상 투자를 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퓨엘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탑3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본 기업이고요. 이 외에도 수소 터빈 관련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단 가스 터빈부터 완성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두산만이 가능하다. 원전 주기기 같은 경우에도 두산이 유일해 국내 납품 제작처잖아요. 수소 터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다면은 맨 위에 일부 부품을 제외한 이 가장 비싼 몸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산만이 납품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좋았던 내용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이제 올해죠. 예, 올해 이제 기대 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된다면은, 이제 박스를 많이 그렸으니까 요거 한번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정도로 이제 엮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 그런 생각은 저희만 한 게 아닌가 봅니다. 자, 보이죠? 외국인은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이만큼이나 많은 물량을 모아갔다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얘는 노리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액수로만 치자면 순수하게 찍혀 있는 게 74,830? 이게 개당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대략 한 74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급의 대부분이 이러한 구간에서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게 된다면은 와, 그냥 와 소리 나는 거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조금 빠져나갔다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거고 예, 이거는 나쁠 게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보기가 괜찮은 것이죠. 그러면 향후에도 외국인 수급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홀딩 할 만한 근거가 되어주니까 편안하게 봐도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꺾이면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매도할 만한 근거가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무한 홀딩인 겁니다. 얘네가 계속 매수를 해주면요. 아, 매도가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든 말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드디어 121선을 돌파한 만큼 다음은 여기서 자리 잡으면 241선인 것 같은데 여기마저 이제 수월하게 돌파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를 중점적으로 481선까지 과거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481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차트가 증명하잖아요. 매물대 비어있는 구간 요렇게 한번 노려보면 된다. 요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2만원 아래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2만원 아래까지의 전략 구성은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은 평일에 매일 찍습니다. 다음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2만원 아래쪽에 집중을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올해 한 해는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당장 작년 중순부터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너무 완벽하다. 얘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돈 넣어주고 있는데 이게 괜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드디어 121선 돌파했는데 241선까지 돌파하면 481선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수월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은 2만 원 아래까지 보도록 하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